자, 이번 영상은 PPT 모터 투어를 통해 꿈꿔왔던 F1 모나코 그랑프리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모나코 그랑프리와 더불어 포르쉐의 신형 카이엔 터보에 대한 상세한 시승기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옛날 벤츠 벌써 보이기 시작해. 자, 첫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투트가르트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스투트가르트는 포르쉐가 있는 도시입니다. 안전벨트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스투트가르트. 오, 263이다. 와. F1 티켓이네요. 네. 와, 이게 모나코. 멋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배텔이야? 그러니까요. 와, 갑자기 비가 온다. 갑자기 이렇게 맑은 하늘에 와이퍼가 신기하게 움직이죠. 스투트가르트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번호가 911. 인스타 하고 있네요. 다리 보여요. 와, 달이 있네, 달이. 지금 시간이 오후 7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밝습니다. 썸머타임. 스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죠. 포르쉐와 벤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장막을 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첫날 묵을 호텔은 여기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힐튼인데요. 여기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포르쉐로 갈 겁니다. 여기 2층에 호텔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건배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거네. 자, 하룻밤 지나고 포르쉐 본사로 향하는 것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포르쉐 박물관 도착했어요. 여전하네. 여전하네요. 포르쉐 박물관 투어를 시작합니다. 보통 큐레이터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인데요.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포르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서 놀랍습니다.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무려 1898년에 첫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이미 1800년대에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전기차를 이미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In the 1950s, it was not very usual for a car to have a radio inside. So in here we have that radio. Can you see that? It was quite luxurious to have a radio inside in 1950. A rear-end engine, so the engine is in the back, the trunk is in the front. 이건 포르쉐에서 개발한 트랙터예요, 트랙터. 이때부터 포르쉐는 이제 디젤 엔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의 포르쉐 디젤이 합당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트랙터를 만들더라도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했어요. 저 앞에 주둥이가 곡선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옛날엔 농업이 그만큼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트랙터를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돈벌이 수단은 다 하는 거니까 사실. 포르쉐는 확실히 이렇게 박물관에도 은색이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은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뒤에 이 곡선미 같은 것 좀 보세요. 지금의 포르쉐 디자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포르쉐 디자이너였다면은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할 때 이 박물관에서 한 여기 텐트 치고 한 2주 동안은 살 것 같아요. 영감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처음에 이제 911이라는 모델을 달고 나온 1세대 911이에요. 1세대 911은 130마력이었고 이 당시에도 최고 속도 210km 됐습니다. 배기량은 2000cc. 이때도 이제 박서 엔진이고 6기통 엔진을 얹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200km 달릴 수 있는 지금의 뿌리가 되는 911을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게 바로 포르쉐입니다. 대단하죠. 박물관에는 포르쉐 브랜드의 기초가 되는 그 레이싱 카드를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912 쿠페라는 모델도 나왔습니다. 911이 아니라 얘는 912네요. 보니까 912라고 써 있는데 얘는 아까 보이는 911보다 성능이 좀 더 낮아요. 1600cc고 90마력에 최고 속도 185km. 생긴 건 똑같습니다. 포르쉐 박물관의 차들이 상태가 보존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안에 시트라든지 인테리어를 보면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912.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르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건데요. 지금 이 차는 경매에 붙여지면은 진짜 한 몇십억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포르쉐 카레라 RS입니다. 이 1세대 911을 기반으로 만든 그 경량화 버전인데요. 1973년도에 나왔고 배기량이 이제 2.7까지 키워졌는데 210마력, 245km. 근데 이거는 이제 성능보다는 이 차가 가진 컨셉이 굉장히 이제 지금의 모든 GT3라든지 뭐 GT3 RS, GT2 RS 이런 차들의 이제 영감을 준 차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고성능 911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와 실내를 막아주는 그런 내장재도 없어서 실내로 휘발유 냄새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 그러고, 그 도어 손잡이도 끈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안에 저 가죽 끈을 당겨야지 도어를 여는 건데, 저런 것도 지금의 911 고성능 모델에 굉장한 영감을 주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휠테일이라든지 덕테일 이런 포르쉐 원래는 매끈한 트렁크인데 여기 이렇게 날개가 되어주는 저 특별한 윙이 이제 처음 생겼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한 포르쉐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경량화를 위해서 유리도 좀 더 가벼운 유리를 썼다 그래요. 예쁘죠? 야, 흰색이랑 녹색을 조합할 줄이야. 참 진짜. 그리고 여기 있는 차는 917, 르망에 나왔던 917입니다. 포르쉐 경주차 917. 그 지금 르망에 나가는 포르쉐 경주차와 기본적인 그 쉐입은 굉장히 비슷하죠. 가운데 UFO처럼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정가운데 운전석이 있고, 뒤에 커다란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곡선미가 있고, 참 이런 그 예전부터 그 레이싱에 참가했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뮤지엄에서 보여주는 게 참 부러운 역사입니다. 917 PA 스파이더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엔진 보면은 엔진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엔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포르쉐 박물관에서 무려 금호 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 차는 936 스파이더라는 차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레이싱에 출전했던 차입니다. 월드 스포츠카 챔피언십, 가장 성공적인 포르쉐 레이싱카입니다. 그 3번의 르망 우승을 차지했던 차고요. 이 당시 이 포르쉐를 타고 레이싱을 했던 레이싱 드라이버들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영광스러웠겠죠, 굉장히. 컬러가 또 너무너무 예쁘네. 이건 무슨 색이지? 지금 카메라가 이 차의 색감을 다 담아내진 못하는데,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무슨 색이지, 이거? 어? 이거 계란찜 색깔이잖아. 계란찜 색깔의 실내는 브라운 911 2.7 쿠페입니다. 얘네들이 이때부터 이제 S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좀 더 고성능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이 S라는 모델을 만들면서 포르쉐의 순이익이랑 포르쉐의 매출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재미를 봐서 SS 할 수는 없으니까 뭐 RS 붙이고 막 뭐 별거 다 붙이죠, 그죠?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뒷자리가 있습니다. 성인이 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좌방석 있고 등받이 있는 그래도 멀쩡한 뒷자리 2개를 이때부터 달아놨다는 점. 마치 레이싱카들이 달리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아트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의 트로피들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 제대로 자랑하는 겁니다. 포르쉐 경차차. 얘는 이거 뭐냐, 이게? 하드탑도 아니고 소프트탑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이거 뭔가 한번 봐볼까요? 포르쉐 911 카레라 3.2. 스피드스터 스터디네요. 컨셉카네요. 스피드스터라는 이 오픈탑 모델을 처음 연구했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1987년,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 차도 태어났는데, 이 사이드미러 한번 봐보세요. 이미 이때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고려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별거 다 만들었네.
964 911 터보 이게 지금 요즘 중국인들이 이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차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태가 좋은 911 터보, 이 964 터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차값이 막 1억 8천 2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모델이 포르쉐 매니아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고 가장 그 소장용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컬러도 진짜 개구리 색깔이에요. 와, 이런 차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964만큼 인기가 있는 게 또 이 993 모델입니다. 확실히 964를 보다가 993을 보면은 너무 요즘 차 같은 느낌이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매니아들한테는 993은 그렇게 큰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공랭식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다 그래요. 지금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근데 저도 처음에 993이 좋았거든요. 964를 계속 보다 보면요 993이 뭔가 못생겨 보여요. 그만큼 지금 이 헤드램프도 너무 좀 모던한 느낌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964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공랭식 포르쉐는 저기 보이는 964입니다. 964. 이게 이 옛날에 우리 그 잡지책에서만 봤던 GT1입니다. GT1. 이 당시에는 르망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팔아야 되는 차를 그 레이싱카에 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팔자 이래가지고 레이싱카를 판매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GT1이라는 차인데요. 지금 보면 생긴 거는 엄청나요. 막 수족관에 있는 상어같이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다 실제 부속들로 만든 거예요. 포르쉐 부속들로. 당시에 했던 911 헤드램프, 당시에 했던 911에서 손잡이, 당시에 했던 저 911의 테일램프, 이런 양산 차들의 부속을 가져다가 레이싱카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게 홈올로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레이싱의 목적으로만 생산을 했다. 911 GT2입니다. GT2. 터보에서 앞으로 가는 구동을 삭제해버리고 후륜 구동으로 만든 911 터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도 희소성이 좋아서 상태만 좋다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특히 이 당시 차들은 헤드램프가 되게 불투명한데 헤드램프가 투명하니까 시간여행을 와서 당시 이 차가 출시됐던 때로 돌아와서 실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 MI이기도 했던 포르쉐 911 GT3. GT3가 처음 나왔던 996 모델에서의 GT3입니다. 그것도 GT3 RS라고 더 이제 고성능 버전의 모델인데 자연느끼 엔진을 얹고 뒤에다가 저렇게 롤케이지를 달아서 트랙에서 탈 수 있는 911을 만든 게 바로 GT3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처음 이 GT3의 어떤 그 포스보다는 지금의 GT3는 좀 떨어지죠. 왜냐?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레이싱카를 가져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GT1이랑 컨셉이 비슷한 모델인데 지금 GT3는 아무래도 차가 좀 편하죠. 이 당시 차들보다는 더 편하고 자동 변속기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GT3는 정말 레이싱 혈통의 이런 느낌은 좀 퇴색이 되긴 했습니다. 여기 997 GT3 RS가 있죠. 녹색. 얘가 1세대 GT3, 얘가 2세대 GT3. 자, 이때부터는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상태가 진짜 좋네요. 자, 박스터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도 가끔 나오죠. 하지만 상태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차 또한 상태가 좋다면 가치가 엄청난 차입니다. 왜냐면 포르쉐의 부흥을 이끈 차기 때문에 상태만 좋다면 참 그 가치가 유지되는 차인데 대부분 이런 중저가의 포르쉐들은 그 상태가 좋기가 힘들죠. 왜냐면 차 소유주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점점 중고차 값이 싸지니까 좀 막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차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박물관에서 이렇게 상태 좋은 차들 보면 너무너무 반갑죠. 자, 이 모델은 997 모델 거의 끝판에 나왔던 스포트 클래식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800cc 310km 최고속도, 포르쉐 익스클루시브에서 만든 스포츠 클래식 모델은 그 딱 250대만 생산해가지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964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보면 볼수록 진짜 911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993 터보.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게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박물관에서 느껴보니까 얘네들이 걸어온 길이 참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20억 넘어. 처음 출시했을 때 18억인가 그랬고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 918 스파이더 지금 컬러가 되게 오묘한 쥐색이에요. GT 실버도 아니고 쥐색인데 그 쥐가 보통 쥐가 아니야. 이 차는 문을 잠궈놨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저기 카본으로 넘쳐납니다. 사이드 미러도 카본이고 앞에 프론트 립도 카본이고, 그리고 다른 911과 다르게 헤드램프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차들은 항상 영상 위에서 지면 위에서 봤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이 감각이 진짜 달라요. 특히 이런 그냥 부속 하나하나를 봐도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은 정말 다릅니다. 곳곳에 카본 그냥 떡칠을 해놨습니다. 루프도 카본이고. 그러니까 918이 일반 918이랑 바이작 패키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918보다 더 고성능 버전인데
여기 있는 디퓨저, 카본 디퓨저가 생기고 리어 윙도 카본으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여기서 바라보면요, 이 리어 디퓨저의 포스가 굉장히 큽니다. 존재감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르쉐가 참 대단한 게, 포르쉐 얘네들은요 절대 힘 있는 라인을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부드럽고 유려한 라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려한 라인들을 쓰면서 이런 포스를 뿜어낸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동차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거 이 918 스파이더 보면요, 도어도 위로 안 열려요. 옆으로 열려요.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냥 딱 이 헤드램프만 봤을 때는 그냥 박스터에 들어간다고 해도 믿을 만큼 좀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요소들과 부드러운 곡선들이랑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유별나지 않은 요소들을 모여서 완성물을 봤을 때는 엄청난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포르쉐의 매력입니다. 뭐 전혀 디자인적으로 막 엄청 오버한 게 없어요. 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흘러가요. 완성품을 놓고 보면 허거덕 감탄이 나오는 거죠. 요것만 떼다 가져가고 싶다. 요것만 떼다 가져가고 싶다. 요거. GT3 RS 신형이에요. 근데 이게 뭐 출고하고 있는 건가? 진짜 웃긴다 저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거 봐. 어떡하냐 저거. GT3 RS MK2네요. 이번에 포르쉐 PPT 모터투어 포르쉐 투어에서는 911을 이제 워낙 많이 타봤기 때문에 리뷰를 위해서 제가 카이엔 터보를 타기로 했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그만큼 리뷰어로서 참 이게, 원래 저도 911 타고 싶죠. 당연히 타고 싶은데 리뷰를 위해서. 포르쉐 987 박스터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터 절개가 돼 있어요. 절개가 돼서 이 엔진이 실제로 저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박스터가 차를 분해하지 않고서는 엔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분해했기 때문에 엔진이 보이는데 진짜 좋은 위치에 엔진이 있네요. 운동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시트로 엔진 열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 와서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운동 성능이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엄청난 노하우로 치밀한 설계로 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포르쉐 959가 나와 있습니다. 959. 번호판도 959네요. 959. 필이 흰색이야. 옆에는 포르쉐 박물관 차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고요. 야외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59를 밖에다 세워둔 겁니다. 당시 엔초 페라리 유작인 페라리 F40랑 경쟁했던 차죠. 이 차도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이 차에 대한 지금의 가치도 엄청나서 지금 상태 좋은 959를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빨간색입니다. 게다가 또 그 993 터보에도 있던 이 특유의 이 공기 흡입구 있죠. 코뿔 속 콧구멍 같이 생겼어요. 코뿔 속 콧구멍. 되게 특유의 이 콧구멍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문은 잠가놨네요. GT2 RS. 와, 지금 저 차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5천에 출시됐는데 지금 프리미엄에 붙어서 한 4억 5천 5억 한다고 합니다. GT2 RS 너무 예쁘죠? 번호판에 A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독일 차가 아닌가 보네요. 할아버지가 오는가 보다. 할아버지가 오는가. 멋있다. 웬만하면 911에 다 넣으시고요. 정말 이건 안 나가요. 간식까지 이렇게 챙겨주네. 무전기를 나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이엔 터보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출발을 해볼 건데요. 전동 트렁크가 열리고, 자, 짐 싣는 공간은 기존 카이엔이랑 뭐 비슷하죠. 요게 짐을 싣기 위해서 차고로 올려야 되는 거, 내려야 되는 거, 이게 그 레버고요. 지금 얘는 뭐지? 뭘까요? 뭐 움직이는 소리 나는데? 이거 그거구나. 견인 그거구나. 여기서 견인고리가 나와요. 야, 대박. 견인고리를 뺄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차고가 내려가요. 짐을 실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는 여기 뒤에 차고가 완전 내려가서 아예
휠이랑 저 앞에는 그대로 떠 있고 뒤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 레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친절하기도 하네 아주 그냥. 드론은 여기다 놓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대략 1시간 거리입니다. 자, 지금 포르쉐 그 박물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까이엔 터보를 타고 요 로터리를 돌아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포르쉐 위에 쟤네들 있잖아요. 엔진만 떼가지고 저기다 걸었답니다. 카이엔 터보, 얼마 전에 파나메라 터보를 타봤고 카이엔은 또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제대로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이엔을 받아서 지금 80km 정도 탔는데 대략 뭐 첫 느낌은요, 뭐 아주 안정적이고 빠르고 듬직하고 화끈하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 카이엔에서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차가 양면성을 지녔냐거든요. 편할 때는 얼마나 편하고 화끈할 때 얼마나 화끈하냐, 이게 얼만큼 업그레이드 됐냐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 차는 그냥 일반 까이엔이 아니라 까이엔 터보잖아요. 터보라는 그 예전의 그 명성에 어느 정도의 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기름을 3칸이나 썼어요. 카이엔 터보의 식욕은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연비는 뭐 대충 한 6km 정도 나왔네요. 대박이다. 그냥 그림이야, 그림. 진짜 짱이다. 이 비틀이 포르쉐의 전신이잖아요. 헤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저 비틀을 만들었어요.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 갔잖아 실제로. 감옥 갔다 와서 포르쉐 박사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 비틀이 포르쉐의 원형입니다. 원형. 지금 속도 무제한에서 그 스포트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스포트 플러스를 쓰지 않고 일반 모드로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도 충분히 화끈해줍니다. 황소개구리라는 별명이 어울리게끔 아주 화끈하게 잘 움직여주네요. 그리고 일단은 요즘 기통 많은 차들이 많이 없잖아요. 얘는 8기통입니다. 기통 많은 차들이 없다 보니까 요런 그 엔진에 대한 필링이 소중해요. 확실히 이런 필링 있죠? 이런 필링. 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컨셉을 유지하면서 힘차게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드럽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대한 반응도 째깍째깍 바로바로 반응도 안 하고요. 서스펜션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우디 이거 봐라. 이거 카이엔이 아니라 카이엔 터보인지 모르나 본데? 막 들어오네. 아우토반이 옛날의 아우토반이랑 달리 요즘 아우토반은 은근히 규칙이 좀 많이 무너졌대요. 요즘은, 최근에는. 그리고 아우토반이 그 전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에 반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왜냐면은 자동차가 배기가스가 초고속을 낼 때 일반적인 주행보다 훨씬 더 많은 배기가스를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토반이 환경론자들한테는 아주 없애야 할 1순위의 고속도로인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뭐 최소 중상 이상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요즘은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을 없애자는 분위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독일 안에서. 근데 없어지면 안 되죠. 저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2, 300 여기서 쏘지 언제 쏩니까? 이 8기통이 줄 수 있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와르르 하는 느낌. 6기통은 우웅 하는 느낌인데 8기통은 이게 보니까 카이엔은 PDK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아까 차키를 받았는데 차키에 카이엔 터보 팁트로닉 S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거 PDK가 아닌가 싶은데 변속 속도를 보면은 PDK 수준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죠? 지금 스포트 플러스 모드도 아닌데 변속을 하면 이거 보세요. 바늘 움직이는 거 좀 보세요. PDK 수준으로 정말 변속이 잘 됩니다.
일반 모드가 좋은 이유는 너무 스트레스풀하게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너무 불쾌하지 않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일반 모드입니다. 굳이 서스펜션을 조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 모드에서도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기름 만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120km 탔는데 기름이 지금 3분의 1 넘게 없어졌습니다. 얘 진짜 기름 많이 먹는다. 야, 기가 막힌다. 와. 야, 저거 뭐지? 저거 좋다. 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독일 스위스 국경입니다. 유럽은 참 이럴 때 보면은 유럽은 하나라는 게 참 진짜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국경 통과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서오세요 여기서부터 강원도입니다 이런 거. 그 수준이에요 국경 통과가. 그래서 참 진짜 유럽은 하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독일 차들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은 또 스위스 차들이 엄청 많아요. 유럽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라인이 굉장히 얇게 쫙 지나가는 느낌이 진짜 최신 자동차를 보는 느낌이죠. 트렁크 단차가 거의 없고 테일램프랑 연결되는 어쩔 수 없이 끊어줘야 되는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와, 조립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포르쉐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햇빛이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느낌인데요. 선바이저를 열려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알칸타라가 이렇게 다 질감 좋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바이저 하나 열잖아요. 그럼 여기 조명도 있고 거울도 있어요. 근데 안에 하나 더 있네 해가지고 얘를 펼쳐보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2단 선바이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을 때는 얘를 먼저 접고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만약에 쟤를 먼저 안 접으면요, 얘를 먼저 접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올라갑니다. 2단 선바이저. 아, 좋네요. 이것 때문에 카이엔 터보가 비싼 것 같습니다. 카이엔 터보 엄청 비싸죠, 그죠? 포르쉐 카이엔이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한 가지. 이거 파나메라 때도 느낀 건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요, 볼륨 조절이랑 다음 곡으로 바꾸는 게 없어요. 이쪽에 있는 컨트롤러가 이쪽을 담당하고 이쪽에 있는 컨트롤러가 이쪽 모니터를 담당하는데, 정작 스티어링 휠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에 볼륨 조절이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 한동안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량 조절을 무조건 여기로 해야 되고요, 다음 곡 넘기려면 무조건 애플 카플레이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적응되고 나면 괜찮겠죠? 우와. 야, 경치 너무 좋다. 누가 저기다 그림 걸어놨네. 참, 스위스 올 때마다 참 느끼지만 진짜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죠. 오죽하면 스위스 같은 풍경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요. 웃음밖에 안 납니다. 경치가 와, 너무 좋네요. 물이 일단 너무 잔잔하고요, 저 멀리 보이는 만년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예쁜 마을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도로, 그리고 카이엔 터보. 저거 뭐야, 저거? 카약이야? 뭐야? 와, 그리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 야, 최고네. 얼른. 잠깐만. 인터라켄. 일로. 지금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타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간 불편한 걸 찾았는데, 얘네들이 이 포르쉐 특유의 이 의자 있죠? 이 의자 디자인, 시트 디자인, 이걸 고수하느냐고 다른 자동차 브랜드랑 달리 헤드레스트를 별도로 독립시켜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고급차들이라든지 패밀리카들은 헤드레스트가 원래 이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여기 목받침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디자인적인 이유로 이런 헤드레스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을 아주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어쨌든 다른 타사 편안한 시트보다는 헤드레스트가 불편하다는 건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뒷좌석은 또 분리시켜놨네. 앞좌석만 이렇게 고정이네요. 오, 밀린다. 오른쪽 너무 예뻐요. 오른쪽 진짜 예쁘네요. 카이엔이 베젤리스 미러입니다. 여기 테두리가 없는 게 뭐 별거냐 싶겠지만, 여기 앞에 전방 시야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죠? 독일에서 출발해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 풍경을 바라보며 달리고 달려서 결국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분진이 하나도 없네. 포르쉐에서 새로 개발한 브레이크가 분진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분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르쉐의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새로운 이 브레이크는 무려 앞에가 피스톤 10개입니다. 10개. 이게 뭐냐면 텅스텐 카바이드 마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틸 브레이크는 스틸 브레이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텅스텐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신소재 개발인 거죠. 기존에는 카본을 세라믹이랑 컴포짓 했는데, 지금 이거는 텅스텐이랑 철을 합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르쉐 서페이스 코티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PSCD. 그래서 이게 제동 성능을 더 높이고 마모 저항력을 높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분진량을 90% 감소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옵션으로 누르려면 한 400만원 돈 내야 되나봐요. 지금 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거의 뭐 500km, 600km 달렸는데 분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광택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휠 보세요. 분진이 거의 없죠. 그럼 다른 카레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카레라들은 분진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보면은 비교가 명확하니까. 검정색이라서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일반 스틸 브레이크는 그 분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봐도. 와, 브레이크가 10피스톤 브레이크. 야, 얘네들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흰색으로 칠한 게 진짜 대박이에요. 자, 100km 가는데 16.2리터 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은 총 6시간 35분 했고요. 무려 418km 달렸습니다. 평균 속도는 66km고, 이걸 연비로 환산하면요, 연비는 6.17km 나왔는데 정체도 워낙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비주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시원시원하게 그냥 계속 쌌다는 점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 뭐 나쁜 연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갔던 호텔은 스위스에 있는 산속에 있는 호텔이었는데요. 경치도 그렇고 객실 컨디션도 그렇고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웰컴 샴페인. 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스위스의 맑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첫날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자, 다음 여행은 이제 스위스에서 깐느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